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크게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바네크의 CEO,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의 막바지에 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년 주기 있죠. 3년은 상승하고 마지막 4년은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올해가 그 4년 차다. 지금 현재 약세장이 된 것은 이것이 반영이 된 결과로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4년 차니까 2018년, 22년처럼 올해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요.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2018년이 아니고 2022년이 아니고 2019년 또는 2023년쯤 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겠어? 라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저도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저 CIO 어딥니까? 비트와이즈 버트밍이라고 하는 구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확히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닥 근처 어디쯤에 있다. 제대로 바닥이 잡혔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차트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다. 2018, 19년이죠. 이게 이제 가격이 갑자기 훅 흘러내렸을 때가 작년 10월 10일 이후로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추세죠. 저는 여기에 지금 1번에 있냐? 여기 보시면 2번에 있냐? 저는 2번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지만 1번과 2번 사이에 저는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2018년, 19년도 이때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트코인이 400만 원도 안 했잖아요. 이 356만 원짜리가 1650만 원, 60만 원, 4배가 아니고요. 그 5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랬다 또 이제 조정을 이렇게 겪었었는데 저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에 어디쯤에 있다라고 봐요. 욕도 아까운 구간, 조롱도 롱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4.7배의 상승, 뭐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뭐 이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4.7배는 어렵지만 8년도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바운스 주면서 계속 속이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이 잃었었죠. 2019년조차도 1월, 2월, 3월, 4월 바닥 내내 거의 뭐 지렁이 꿈틀대는 조정과 횡보를 지독하게 거쳤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되는 혹독한 기간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기간 동안 힘을 축적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뭐 2017년에 광풍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실은 필요했던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요, 숙련된 투자자는 조용하게 계속 꾸준히 사는 구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꼬린이들 아니면 관광객들 뭐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착 잡아서 어떻게 큰 돈을 단기에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이요. 나중이 되면 껄껄 구간이 전 될 것으로 사실은 확신을 해요. 아, 그때 더 살 걸. 아, 그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XRP, 땡땡 코인, 아, 그때 좀 더 많이 살 걸. 나중에 이런 얘기 아마 하실 걸로 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커피값, 밥값 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코인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지금은 뭐 여유 되시는 대로 그렇다면 뭐 생활비까지 다 뭐 투입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냥 10,000원, 20,000원이라도 줍줍하기에는 실은 너무나 좋은 구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현금이 지금 뭐 이렇게 넘쳐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사면요. 그게 내 기록에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의 DNA 속에 계속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 이제 뭐 나중에 성공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뭐 사람의 어떤 그릇도 다르고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 투자 금액도 다르지만 후에는 되도록 적게 남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건 좀 개인적인데 저는 상업적인 돈 냄새가 나는 지역,
기업, 사람을요,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돈을 밝힐 것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대부분 돈을 밝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꼭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이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 지역으로 따지면 저는 그냥 뭐 강남 지역을 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뭐 서울의 광화문이나 아니면 좀 고즈넉한 곳이 전 좋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실은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 코인 중에서도 마켓 메이커들이 이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이 DWF라고 하는 크립토 마켓 메이커 냄새가 풀풀 나요. 제가 뭐 증명을 해봐라. 그럼 좀 애매한데요. 돈 냄새가 좀 납니다. 좀 사자 냄새도 솔직히 조금 나요. 어찌됐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 한 달간 코인 집중 매집을 했다. 전례 없는 반등이 올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쓰레기 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 비트코인, 바이낸스 등등등을 많이 샀다. 시장이 반등하길 기다리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요. 제가 아무리 싫어하고 하는 분이라도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있고 뭐 이제 됨됨이를 제가 이제 뭐 투자자로서 뭐 따져봤자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싫어해도 그 사람에게 의견 매우 경청하면서 실은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싫어를 한 것은 저의 어떤 감정인데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청을 하고 잘 듣는 편입니다. 저는 이걸 약간 좀 이원화 시켜서 하는데요. 어찌됐건 DWF 랩스 전 이 창업자 사실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전 100% 공감해요. 뭐 쓰레기 코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비트코인과 바이낸스를 지금 엄청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업계에 뭐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숙련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뭐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누군가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라는 얘기죠. 누가 팔았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관광객 혹은 뜨거하고 토해냈던 부하뇌동파들은 지금도 팔고 있을 거라 봅니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리플 프라임 여기 이제 히든로드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를 리플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증권청산기관에 지금 이 회사 뭐 리플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재가 됐다. 리플은 지난해 10월달 히든로드를 인수할 당시 시간 외 거래 업무를 XRP 레저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 레저는 리플망 보시면 됩니다. 업무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등재로 인해서 지금 리플 프라임 얘기입니다.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뭘 하겠다? 시간 외 거래 물량. 그러니까 시간 외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 시장이 뭐 우리나라 뭐 9시입니까? 9시부터 3시 반. 요 딱 시간 외의 거래. 그러니까 뭐 저 5시, 6시 뭐 점심시간 아니네요. 어찌 됐건 뭐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XRP 레저를 통해서 증권 거래와 청산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리플이 이쪽 분야까지 지금 진출한 거예요. 당연히 리플이니까 리플망을 쓰겠죠. 업계는 이를 XRP 레저의 기관 채택 확장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가 보니까 뭐 이제 퍼블릭 체인, 뭐 일부 기업들은 이제 프라이빗 체인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이제 채택을 많이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들은 저희 뭡니까 캔톤 체인 이런 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 시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 쓰는 거고 퍼블릭 체인은 금융권 바깥에서도 이게 다 돌아다녀야겠죠. 토큰이 뭐 가치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뭘 쓴다? 퍼블릭 체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괄호 열고 닫고 인터넷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퍼블릭 체인의 지금 전쟁이 사실 벌어진 거죠. 체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관들, 기업들이 어떤 체인을 더 쓸 것이냐. 최종 승자를 한번 택해봐라. 이걸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확률이 높아 보이는 우량 체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확률이 높은 체인을 뭘로 보고 있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똑같이 드렸죠. 기관들이 채택을 한 체인이어야 된다. 기관이라 하면 뭐 월스트리트나 자산운용사나 국부펀드, 연기금, 큰 손들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ETF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 기관들은 ETF가 없으면 거의 거들떠 보기가 쉽지 않아요. 회계상 이유, 수탁의 이유, 뭐 개인키, 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뭐 사건 사고가 맨날 나는 게 어디다 맡겼을 때 이 키를 어떻게 하냐, 복잡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뭐 회계만 그런 게 아니고 세금적인 이유. ETF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산 토큰하다, 뭐 AI다, 이제 다 뭐 확정된 미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서 구동이 될 것이냐, 요것들을 사실 공통적으로 다 그 만족을 시키는 체인들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다.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뒤쫓고 있는 뭐 솔라나다, 뭐 헤데라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이다다 있겠죠. 고성능 레이어 1 또는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이를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리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XRP 레저는 그 체인마다 다 뭐랄까요, 뭐 속도가 빠른 체인, 뭐 예를 들면 세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AI 특화 체인, 뭐 니어 프로토콜, 뭐 타오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리플 XRP의 이건 이제 특징은 뭐냐? 은행 특화된 거예요. 은행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리한 이제 그 베네핏을 굉장히 잘 줬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규제. 그러니까 리플도 초반에 뭐 소송도 5년이나 했잖아요. 규제라고 은행들이 쓰는데 규제에서 빗나가면 리플은 아예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은행과 규제에 특화된 망을 XRP 레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소위 말하는 수탁 회사, 브로커 회사, 히든로드, 사실 큰 회사거든요. 결제 회사, 스테이블 코인 결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관리 등등 알짜 기업들을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인수를 한 회사가 실은 리플이에요.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드리면 또 안 되겠죠. 단점은 그럼 뭐가 있겠냐? XRP라고 하는 게요, 그 이제 리플에서 뭐 정기 락업 물량이 한 번씩 이렇게 풀려요. 그 락업 물량은 실은 이게 풀렸다가 이게 다 안 쓰이면 다시 또 걷어들였다, 풀렸다, 걷어들였다, 이걸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락업 돼가지고 시장에 한 번씩 풀리는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시장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다시 걷어들이거든요. 이 얘기가 뭘 뜻하냐면 XRP의 아직 전성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량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정기 락업 물량이 이제 다 풀리고 소진되고 이제 쓸 때마다 이것도 이제 소각을 조금씩 시키거든요. 그 막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까지 오려면 락업이 다 이미 이제 풀리고 거의 최소 3, 4년이고 길면 한 5년까지도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케바케입니다.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XRP가 채택이 안 됐어요. CBDC 브릿지 커런시라고 하는데 지금 CBDC 뭐 얘기 쏙 들어갔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만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XRP 리플의 날이 시간이 걸린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사기를 의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점과 함께 최대한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히 선택의 문제고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가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별도로 챗 GPT랑 정말 뭐 사투를 벌이시면서 알트코인 끝까지 파셔도 쉽지 않은 이제 코인이다, 투자다. 일본은행 총재가요, 당좌 예금을 블록체인 결제 실험 본격화하겠다. BOJ, 뱅크 오브 재팬이죠. 단순히 CBDC 발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서 중앙은행의 자금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와 연결하는 실험을 본격화하겠다. 이게 이제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 또 블록체인은 그 이제 망이죠. 크립토는 2017년, 뭐 2021년과 같이 우리 같은 일반인,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는 놀이판이 아닙니다. 일본은행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가져온 건데 디지털 새로운 고속도로 망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뭐가 올라가냐? 디지털 토큰들이 올라가요.
토큰은 화폐도 토큰화 시키는 거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주식도 토큰화 시키고 채권도 시키고 부동산도 시키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이제 코인도 시키겠죠. 사실은 모든 가치를 이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망 위에 얹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쓴다? 우리도 쓰지만 AI 에이전트들도 나중에 휴머노이드들도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이걸로 결제할 겁니다. 머지 않았다. 가격이 아직 뭐 이렇게 재미는 별로 없다. 근데요, 이 XRP 제가 지금 얘기를 아까 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상품일까요? 아니면 증권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미 상품으로 밝혀진 거죠. 근데 Clarity Act가 그러니까 그 시장구조법에 아직 통과가 100%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펜딩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잡혀 있는 거지. 사실상 결론이 이미 난 겁니다. 뭐 XRP만 그런 건 아니고 5년이나 소송을 걸었던 SEC죠. 괄호 열고 닫고 JP 모건. 이 뒷단에서 로비 엄청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5년 동안이나 소송을 걸었다? 리플 죽이려고 했을까요? 코인 다 죽이려고? 사실 리플을 견제하려고 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정확히는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JP 모건은 꽤 뚫었죠. 이미 알았어요. 근데 크립토의 대량 채택을 지연시키려고 소송을 걸고 무려 5년 동안 이거 로비가 들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법이 사실 통과가 되잖아요. 가장 큰 수혜자가 코인베이스만 수혜자다. 리플 서클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생각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아니에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이 수혜를 다 받습니다. 은행만 받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부터 모든 전통금융 기관들이 다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지금 좀 뒤로 딜레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작년 10월 10일 뭐 대청산 여기 이제 뭐 바이낸스다, JP 모건이다,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지수에서 스트래티지를 뺀다 만다 이런 의혹들이 왜 나오냐? 이게 이제 의혹이 밝혀진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뒷단에서 그럼 뭘 했냐? JP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잔뜩 쟁여놨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 18조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주식 많이 들고 있고요. 비트마인 주식 엄청나게 쟁여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비를 했고요. 뒷단에서 로비하면서 또 그래도 이제 코인베이스랑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지연을 시켰고 시장을 다 장악시켰고 이제는 야 그거 빨리 법 통과시켜. 코인베이스 너도 이제 그만해. 그거 이자 그거 안 된다니까. 이제는 통과시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준비는 끝났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토큰화 주식시장 진출을 이제 하고 있죠. 시장의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뉴스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별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토큰화 주식 대체거래소, 뭐 우리나라도 대체거래소 지금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존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을 결제부터 이제 도입을 시키고 있다. 사모신용 국채 중심의 토큰화 자산 시장을 이제는 어디로 확장한다? 주식 분야까지 확장을 하겠다. 기관들의 돈을 유입을 시키겠다. 자산 토큰화. 이 자산을 어디다가 토큰화 시킵니까? 체인 위에다 올린다고요. 그래서 온체인이라고 하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인프라망을 먼저 선점을 하고 우리는 최대한 오래 가져가 보자. 뭐 아마존 뭐 97년도에 지금 투자했다가 한 20년 있으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슷하죠. 또 하나 비유로 지난 이제 수십 년간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신문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문을 다 종이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공영 이제 방송 뭐 MBC, KBS, SBS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요 이제 정보나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주요 미디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지 혹시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드물 겁니다. 신문지 이제 저 명절 때 전 부칠 때 그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찾으려고 해도 지금 없어요. 공영방송 물론 이제 안 보진 않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뭐 모래시계입니까? 뭐 시청률 뭐 50% 60% 이건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물줄기의 흐름들이 미디어 예전에 몇 개 안 됐지만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OTT로 싹 다 퍼지고 또 유튜브로 퍼지고 케이블 TV 방송이 뭐 수백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물줄기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코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그냥 그대로 비유를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지금 투자한 게 아니고요. 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여기에 투자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10년, 20년 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뭐 훌륭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잊으시면 안 될 게 뭐냐? 대량 채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만큼 화끈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핵심이에요. 느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물리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반드시 오래 버티는 구간도 나오는 겁니다. CME 그룹이 있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일평균 미결제 약정 규모가 250억 달러다. 한 38조 정도 될까요? 큰 규모, 일평균입니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물이나 이제 옵션 같은 때 쉽게 말하면 그냥 도박 판돈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도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판돈, 위냐 아래냐 이거 배팅한 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이제 일평균 이 정도 이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를 추가했고 체인링크를 추가했고 스텔라 선물 상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75% 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CME가 크립토 쪽을 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요. CME 그룹.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상품이냐 증권이냐 논란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사실은 CME는 무려 160년 전에 설립이 된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없는 거 빼고 다 걸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기 뭡니까? 뭐 농산물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이제 고기들, 돼지고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유주 기업 입장에서는 해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뭐 석유값이 막 튀면 이제 사업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로 투자 수익을 가져가려고 상품을 선물이나 옵션으로 거래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 CME 그룹보다 훨씬 더 오래된 회사예요. 무려 1792년에 설립이 된 증권거래소입니다. 무려 230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대표적인 전통 금융 기관들, 이건 사실상 뭐 거의 국가기관급 아닙니까? 대체 왜 크립토와 토큰화에 이토록 목을 메고 있냐?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이 진짜 뭐 인터넷 매직 머니다. 알트코인이 다 지금 뭐 사기다, 도박이다. 그럼 이거 왜 할까요? 이거 뭐 토큰화 그 망 위에다가 얹고 MMF 만들어서 얹고 채권도 만들어서 얹어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당연한 거고. 도박이다, 사기다라고 하시면 코인 쪽에 지금 계시면 안 된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혹시 이제 크립토가 미래의 확정된 먹거리가 코인이고 CME 그룹과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기관들은 미래 먹거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놓고 오래 묵히면 사실 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좀 오래 보유를 해야 수익이 나겠죠. CME 그룹 홈페이지 가봤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가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사실 2-3년 전인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 논란 뭐 당연히 이게 벗어났던 건데 지금 이제 계속 추가가 되네요. 보니까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 얘기 드렸고 뭐 나스닥 그리고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CME 이런 정말 대형 굵직굵직한 사실 뭐 거래소들, 뭐 블랙락,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죠. 로빈후드 이런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사기와 불법의 자산을 이거 지금 뭐 활용하려고요. 이거 지금 장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 먹거리인 걸 정말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로비한 거죠. 소송 걸었던 거죠. 저 리플에다가 밑장 쓱쓱 뺐던 거죠.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의혹이지만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의혹이 대부분 이제 사실로 나중에 드러난 경우가 실은 많아요. 그래서 뭐 감옥도 가는 거죠. 지금부터 몇 달은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저는 오는 기회가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힘들 때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면 참 이제 나중에 큰 이제 잘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뭐 바닥은 여기서 뭐 이제 덜썩덜썩 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또 빚을 내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하실까봐 타이밍을 좀 어떻게 저는 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제 영역이 아닙니다.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하루의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조선 뭐 비즈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소위 말한 빅5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평균량이 1월 첫째 주는 2조 8천억이었는데 2월 마지막 주 되니까 3조 8천억, 한 1조 원이 지금 늘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저는 6만 달러가 한 뭐 1억 이제 전후가 되겠죠. 강력한 심리적인 지지선, 한 9천만 원, 1억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그리고 저점이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지난 몇 개월간 빠져나갔던 자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코스톨라니가 그런 표현을 썼죠. 부하 내동파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도 팔고 있다. 그리고 소신파들, 숙련되신 분들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눈에 띄게 늘어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늘어나 줘야겠죠. 거래량이 바닥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 거의 뭐 한겨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 된다고 봐요. 단 이제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원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지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격이 이제 조금 오르잖아요. 사람들 댓글에 아마 제가 예상을 합니다. 불신 랠리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닫고 바보들의 대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제 생각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서 만든 시장 사이클의 심리입니다.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밑에 보시면 disbelief, 불신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불신은 지금 이번 랠리도 저번처럼 실패할 거야. 이게 지금 불신은 뭘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이 구간 전이라고 보거든요. 이 구간 어느 이제 몇 쯤이 됐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호프, 이제 희망이 일고요. 옵티미즘, 긍정적이죠. belief, 뭐 믿음이 있고 스릴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돈 한 100만 원 넣었더니 하루 지나니까 150만 원 되고 1000만 원 넣었더니 2000만 원 되고 뭐 스릴이 장난 아니죠. 제가 보니까 국장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뭐 믿음과 스릴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포리아 있죠. 유포리아는 이제 뭐 나는 천재다, 나는 조지 소로스다 하면서 막 만세 불고 가자 막 외치고 엄청난 비투 자금이 이때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컴플레이센스는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대부분 다 속아요. 이거는 이제 안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더 갈 거야. 왜? 지금까지 더 갔는데 지금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라고 생각하지만 엔사이어티, 걱정이 밀려오고요. 디나이얼,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 갔다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캐피툴레이션은 이제 항복입니다. 나 이제 끝났어. 이게 저는 작년 10월 10일 그 대청산 이후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분노입니다. 지금 이 분노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노와 이 디프레션은 우울함, 완전 이제 그 침체죠. 저는 이 중간 어디에 저는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불신 단계까지도 안 간 것 같아요. 분노와 디프레션 사이쯤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disbelief, 불신의 랠리가 나오면 근데 이 disbelief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신이 제일 처음에 있었죠.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
반복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또 바보들의 대행진에 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나오겠죠. 저는 지금 어딘가에서 바닥을 지금 좀 잘 다지고 있고 이게 잘 다져야 나중에 솟구칠 수 있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몇 개월이냐 이걸 누가 맞춥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게 제2의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사실은 뭐 마크 트웨인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는 뭐 정확하게 반복이 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흐르더라. 이게 인간의 심리, 뭐 금융시장의 역사는 다를까요? 맷 호건은 최근에 크립토 쪽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넘어온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뭐 올랐다 떨어지자 이건 뭐 맨날 반복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정기, 그러니까 재미없는 침체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레인지 내를 이제 그 레인지를 뚫고 올라가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을 저는 보면요. 2017년부터 빗와이즈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였죠. 산전수전 겪은 숙련된 낙관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맷 호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부정적인 데이터 뭐 이란 전쟁하고 뭐 핵이 나오고 뭐 퀀텀 컴퓨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꺾일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저는 이런 낙관론자 뭐 숙련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을 많이 쌓았던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제 좀 지식이나 이게 부족하신 분들이 그대로 저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맷 호건과 같은 사람은 저는 보면 솔직히 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지성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과 이게 정말 뭐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게 이제 쌓이는 거고요. 한 번 쌓인 이 믿음은 주변에서 제가 볼 때 아무리 흔들어도 이런 사람은 꺾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하는 전 바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하죠. Crypto will make you retired. 코인이 당신을 은퇴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retarded는 약간 뭐 바보 멍청이라 생각하시면 좀 너 좀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죠. 코인 자산이 굉장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저도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코인을 잘 안다라고 확신을 했었죠. 오해였습니다. 저의 어떤 그 자만이고 교만이었죠. 그래서 실패를 저도 겪었죠. 혹시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안다고 그럼 바로 성공 투자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가면요. 실패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뼈아픈 실패로 그대로 두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 생각해요. 뼈아픈 실패를 똑같이 반복한다? 그거는 최악이죠. 그럴 거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값진 교훈으로 이걸 실패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쌓인 사람은 꺾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돈나무 언니가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바이낸스 창풍차오가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는 뭐 한계가 여기까지다. 안 그래요. 저걸 이제 본인의 목표와 함께 같이 일렬로 정렬시키는 거겠죠. 이 교훈으로 바꿔버리면요. 일단 뼈아픈 실패에서 회복이 느리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회복 쉽지 않을 겁니다. 회복하는 시간 걸려요. 이거 근데 꾸준히 가져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가져가잖아요. 성공은 전 나중에 따라온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3월 1일 그 3.1절 있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저는 이제 뭐 저기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한번 봤었는데 독립운동을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 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역에서 총으로 저격해서 우리가 그 장면만 생각을 해요. 꼭 올림픽에서 메달 이빨로 깨물고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면서 실패만 계속합니다. 그 실패가 뼈아픈 실패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독립군, 일본군과 전쟁을 하는데 일본 순사를 살려줘요.
그 이제 군들을 살려줬는데 그 일본군이 우리의 독립군의 그 위치를 다 파악해서 정보를 줘서 우리 독립군이 처절하게 참패합니다. 전멸합니다. 안중근 의사 엄청나게 그러니까 역적처럼 돼버린 거죠. 이 실패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공, 나 이거 아니면 진짜 이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네 번째 손가락도 잘라버리거든요. 마지막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해서 그거 하나 성공해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역할 뭐 잘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크게 이기면 됩니다. 딱 한 번이면 전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한 번 이기면 그때 내가 그동안 겪었던 실패들 뭐 좌절들 뭐 어쨌다 저쨌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훈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따님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때 말이야 아빠 엄마가 엄청 힘들었어. 그 뭐 코인 투자하다가 진짜 뭐 거의 저 세상 갈 뻔했어. 근데 잘 버텼지. 오히려 더 샀지. 안간힘을 써서 더 샀지. 그래서 좀 이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